안녕하세요. 호주 곰탱이입니다. 최근 호주 이민법에서 사회 이슈화가 된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일명 저희가 알고 있는 선진국이라 하면 사회 약자에 대한 많은 지원과 도움이 있는 사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가 이민법에 있어서는 캐나다, 미국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낙후되어 있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일련의 사건은 다운 증후군이 있는 자녀로 인해 추방 결정을 받았던 인도인 가족이 이민장관의 재량권 발동으로 영주권을 다시 취득할 수 있게 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인도 출신의 크리슈나 아니 씨는 남편과 아들, 딸과 함께 7년 전부터 호주 퍼스에서 거주하였습니다. 그녀는 광산회사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 일하고 있었으며 남편은 통신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아니 씨 가족은 호주 영주권 조건에 맞춰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그 이유가 10살 된 아들이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어서였습니다. 호주에서는 영주권 신청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사회보장으로 감당해야 하는 예상치료비를 산정하고 영주권 신청자가 호주에 가져다 줄 이득보다 비용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 영주권을 거절할 수 있다는 불공평한 이민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조항의 이유가 호주 납세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조항은 장애인을 부당하게 차별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호주 당국은 영주권 심사에서 탈락한 아니 씨 가족에게 35일 내로 호주를 떠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부당한 조건을 납득할 수 없었던 아니 씨는 마지막 방법으로 앤드류 자일스 이민 장관에게 탄원서를 보내 장관 재량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호주 이민법에 따르면 이민부 장관에게 탄원을 할 경우 장관이 직접 사건을 검토한 뒤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재량으로 행정재판소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후 이 사연을 알게 된 자일스 장관은 지난 8일 아니 씨 가족에게 편지를 보내 공익적 권한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영주권을 발급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장관 탄원을 통해 결정이 뒤집히는 경우는 호주에서도 드문 일이며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니 씨 가족의 경우 이들의 사연이 호주 ABC 방송에 소개되면서 이들이 구제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고 여론에 떠밀린 자일스 장관은 즉시 영주권을 내주어야 했습니다. 이후 이민 장관의 구제로 영주권을 받게 된 아니 씨는 이 사회가 장애 아이를 차별하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처럼 장애 때문에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규정이 바뀌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호주에서 2014년 출생했으나 자폐로 호주 영주권이 기각됐던 한인동포 성재군의 일가족이 지역사회의 청원 캠페인 등에 영향을 받은 앤드류 자일스 이민장관의 개입으로 영주권을 발급받았다고 호주 공영 SBS가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로 인해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영주권 취득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추방의 근거가 되고 있는 현실에 호주의 정당 중 하나인 녹색당이 적극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녹색당은 명백한 차별 정책이다면서 이 문제를 적극 공론화해 온 이민 관련 단체들의 주장에 적극 공감하고 협력에 나섰습니다. 이민자 단체 및 인권기관 등은 이구동성으로 부모들이 호주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납세자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등 호주 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호주에서 영주권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분명 부당하고 비인도적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녹색당은 장애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호주 내의 장애인법이 이민법에서는 왜 적용되지 않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이 모순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호주의 현행 이민법에 따르면 국내 의료체계에서 발생하는 예상치료비에 따른 건강상의 이유에 따라 영주권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즉 이민 희망자의 자녀의 장애 치료 비용이 국가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 영주권을 거부하거나 추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호주 이민법의 규정은 비자 신청자나 부양가족의 건강비용으로 국가가 10년 동안 5만 1,000달러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면 비자 거부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10년에 27만 달러, 뉴질랜드는 15만 달러임을 고려하면 호주의 규정은 지나치게 비인도적임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녹색당은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녹색당의 닉 맥킴 연방상원의원은 이 같은 규정들은 노골적인 차별 규정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는 호주에서 출생한 아이가 장애가 있다고 가족을 추방으로 내모는 것은 매우 비인도적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민부 실무자들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건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개인의 비자 신청이 무조건 거부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재판소를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왔으나 실제로 연방정부도 현재 이민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을 시인하고 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앤드류 자일스 이민부 장관 역시 노동당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건강상의 이유로 호주 영주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정책은 분명 지역사회의 눈높이에 못 미치는 현실이다라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장애 전문가이자 이민 에이전트로 활동하는 양 고타드 박사는 2021년에서 22년 동안 건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자 발급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약 1,800명에 달한다며 이민법도 다른 호주의 법들처럼 장애인 차별법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자 신청자들에 대한 건강검진 제도의 문제점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앤드류 자일스 이민장관 역시 현행 이민심사의 건강검진 관련 규정이 낙후돼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호주 스스로 복지국가와 선진국을 자처하고 있지만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차별적 행위와 법률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 호주에서 살고 있는 호주 곰탱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